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공통수학 1, 센수학 C단계 1181번부터 1184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순열과 조합이죠.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118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평행한 두 직선 위에 1의 간격으로 점이 각각 5개씩 있을 때 4점을 꼭지점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2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4점을 해서 선택을 해서 그었을 때 얘가 무슨 도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하나, 둘, 뭐 셋, 뭐 어떻게 내게 할까? 이렇게 내게 됐다. 그럼 얘 뭐예요? 사다리꼴이죠. 왜? 요거 두 개는 평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 위에서 두 개, 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야 사각형이 될 텐데 얘는 한 면은 무조건 평행일 수밖에 없어요. 한 쌍의 대변이. 여기 있는 거, 여기 이 선이랑 이 선이랑 평행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하고 뭐 이렇게 두 개를 하든 어쨌든 평행이죠. 그래서 얘는 사다리 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간혹 친구들 중에 이거 평행 사변형인데요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 평행 사변형도 있어. 이렇게 네 개 선택하면 평행 사변형이잖아. 근데 평행 사변형도 뭐예요? 사다리꼴에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고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넓이가 2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여기서 높이는 무조건 얼마? 1입니다. 여기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지? 자, 얘 1이에요.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얼마가 돼야 이 결과가 2가 되겠죠? 바로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4가 되도록 우리가 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합이 4가 된다.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1 더하기 3. 그러니까 윗변이 1이고 아랫변이 3인 거예요. 자, 그럼 윗변이 1이 나오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바로 이웃한 애들 선택을 해야 되겠죠? 몇 가지 돼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여기서 네 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랫변은 3이 돼야 돼요. 3이 되려면 연속하게 쫙 세 개가 하나, 둘, 셋, 요렇게 하나. 그죠? 또 어떻게 선택할 수도 있죠? 요렇게 하나.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총 몇 가지? 8가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이제 합이 4가 되려면 2 더하기 2. 가로 위에 윗변도 2, 아랫변도 2. 자, 그러면 2가 되도록 선택하려면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두 개 선택해도 돼요.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아랫변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총 9가지가 되겠죠? 왜 두 개 곱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합해서 4가 되는 거는 3 더하기 1인데 얘는 굳이 얘랑 똑같은 거. 이거랑 순서가 반대인 거야. 2 곱하기 4. 8가지 되겠죠?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더해 주시면 되니까 얼마? 25가지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8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5인 5개의 원이 있다. 이 5개의 원을 경계로 하여 안에서부터 5개의 영역 A, B, C, D, E로 나누고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의 물감을 칠하여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한다.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세 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 칠할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색칠된 문양의 개수는 자, 일단은요. 지금 물감 한 통으로 A 영역을 칠할 수 있는데 10통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몇 번 색칠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색깔을 칠할 때. 그래서 넓이를 구해줘야 될 것 같죠? 자, A 영역 쉽습니다.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파입니다. B는요? B는 어떻게 된 거야? 이 큰 원에서 A1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 바깥 부분이니까. 그럼 큰 원은 반지름이 2니까 4파인데 A만큼 빼준다. 3파이 되겠습니다. 자, C 봅시다. C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인데요. 얼마를 빼주죠? 요 바깥 부분이니까
안에 있는 원,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5파이. 계속 해볼까요? 자, D는요,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에서 9파이를 빼줘서 7파이. E는 25파이에서 16파이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9파이. 자, 그럼 물감 한 통으로 영역 A만큼을 칠할 수 있댔으니까 파이만큼을 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통까지만 칠할 수 있다. 최대 10통까지니까 10파이만큼 색칠할 수 있다. 최대.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봐봐요. E 같은 경우는 9파이니까 E는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A가 칠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는 E랑 칠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영역이 없어요. 더해서 10파이 이하여야 되니까 아 그럼 E랑은 A랑 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첫 번째 AE가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반대로 이번에는 AE가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A2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2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지금 색깔이 세 가지가 있댔으니까 그 세 개 중에 골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빨로파다. 내가 하나 잡을게요. 빨로파다. 그러면 A랑 1을 빨로 칠하든 노로 칠하든 파로 칠하든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맞죠? 그럼 빨로 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빨 칠했어. 빨을 칠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빨은 더 이상 칠할 수가 없습니다. 왜? 파이랑 9파이, 10파이, 열통 다 쓴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노란색이랑 파란색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한번 색칠해 볼까? 자, D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D는 노란색 또는 파란색, 얘 빨간색 칠했다 가정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노란색으로 칠했다고 칩시다. 자, 노 칠했어. 자, 그러면 C는요, 딱 하나밖에 안 됩니다. 왜? 인접한 거,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C는 뭐밖에 안 돼요? 파밖에 안 돼. 파라고 하기엔 너무 색깔이 진한가? 잠시만요. 그러면 조금 연한 색으로 이렇게 칠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노란색이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빨간색은 이미 다 썼으니까. 자, 그러고 나면 B도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안 정해져요. 왜? 파란색이랑 지금 이웃하기 때문에 파란색 칠하면 안 되고 빨간색은 다 썼어. 그럼 누구밖에 없어? 노란색밖에 없네. 맞죠? 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6가지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A1을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지워보고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러면 빨강색이랑 그러니까 빨강색이네. 미안해요. A랑 1을 색깔을 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3 곱하기 2예요. A의 빨로파 중에 하나, 그 다음 E에는 거기서 사용한 거 말고 다른 색깔 하나 이렇게 칠하겠죠. 그지? 그래서 3 곱하기 2야. 그럼 자, A를 빨간색 칠했다 치자. 그럼 E는요,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 중에 하나 색칠해야 되겠죠? 그럼 노란색을 칠했다고 칠게요. 자, 노란색을 칠했다. 지금 이게 3 곱하기 2인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노란색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9파이 썼잖아. 그럼 남은 건 1파이밖에 없는데 1파이는 이미 A인데 써버렸고 다른 색깔 칠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파이만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위를 색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노란색은 솔드 아웃 없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D에는 누구를 칠할 수 있느냐? 자, D에 누구 칠할 수 있을까요? D에는 지금 남은 게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야. 그래서 D에는 만약에 빨간색을 칠한다.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빨간색을 칠해볼게. 빨. 자, 그러고 나면은 C는 어때요? C는 이제 빨간색이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요? C에는 B에는 빨간색 또 칠해야 되는데 그럼 또 빨간색이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D는 빨간색을 칠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칠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 누구를 칠해야 되지? 무조건 파란색밖에 안 남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되는 방법이 없어요. 파란색 칠한다. 그러고 나면 이제 누구를 칠해야 되죠? 빨간색을 칠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란색은 솔드아웃돼서 없거든. 그럼 이제 누구? 파란색을 여기 색칠한다. 이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 그럼 또 얘도 다 나머지는 한 가지밖에 안 되네. 이거 말고 방법이 없었죠?
6가지겠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6 더하기 6 해서 총 모두 몇 가지? 12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83번입니다. 서로 다른 8개의 블록을 각각 두 나무판 A, B 중 한 곳에 일렬로 쌓는다. 각 나무판에는 적어도 하나의 블록이 쌓여 있고 나무판 A에 쌓여 있는 블록의 개수가 나무판 B에 쌓여 있는 블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A 곱하기 B 팩토리얼이라 할 때 자연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단 A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고요. 블록이 쌓여 있는 순서가 다르면 서로 다른 경우로 생각한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무판이 A하고 B가 있대. 그러니까 A 자리와 B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블럭 8개를 여기 서로 쌓을 거야. 근데 각 나무판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나무판 A에 있는 게 B보다 더 많아야 된대요. 그럼 A가 더 많아야 되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일단 7개 한 개. 아이고 요거 말고 밑에다 적어볼까? 7개 한 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얘가 6개, 얘는 2개. 5개, 3개. 그 다음은 4개, 4개, 같아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어때요? 그 다음은 B가 더 커져 버리니까 이 3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7개 하고 여기는 1개 쌓을 거야. 그럼 요 1개를 골라야 되거든. 8개의 블록 중에서 1개를 골라서 여기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럼 몇 가지예요? 8가지예요. 그죠? 그러고 얘 딱 선택을 했어. 그럼 나머지 7개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줄을 세우는데 블록이 쌓여 있는 순서가 다르면 서로 다른 경우다.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7개를 줄 세운다. 뭡니까? 7 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6개, 2개인 경우 이것도 8개 중에서 요 B에 쌓을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 2개를 또 어때요? 줄을 또 세워야 돼. 그럼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줄을 세운다. 8P2 되겠죠? 그러고 나면 6개 남는데 이 6개를 여기에 줄 세운다. 뭡니까? 6팩, 쏘리. 자, 그 다음 5개, 3개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 5개는 줄 세우면 된다. 5팩.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3개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풀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왜? A 곱하기 B 팩토리얼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팩토리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일단 얘부터 볼게요. 첫 번째 8 곱하기 7 팩토리얼 이거는 정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 7 팩토리얼은 7부터 6, 5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건데 여기다 8까지 더 곱하는데 이건 뭐야? 8 팩토리얼입니다. 그죠? 다음 8C2는 뭐야? 8부터 8 곱하기 7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8P2예요. 거기다 곱하기 6 팩토리얼이다. 이건 뭔데? 이것도 6, 5, 4, 3, 2, 1. 그럼 8, 7, 6, 5, 4, 3, 2, 1. 뭐야? 8 팩토리얼인 거죠. 얘도 결론은. 이해됐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도 보이시죠? 8P3, 8부터 3개, 8, 7, 6에다가 5 팩토리얼을 곱해라. 5, 4, 3, 2, 1에다가 6, 7, 8을 곱하니까 얘도 8 팩토리얼이군요. 8 팩토리얼 3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8 팩토리얼이 3개다. 이렇게 되겠죠. 끝났네. 비교해 볼까요? A는 3이고요. B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11 해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84번입니다.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A, B, C, D, E, F, G가 마차를 타려고 한다. 그림과 같이 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는다.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비어있는 7개의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조건을 한번 볼게요.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나,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일단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이 경우의 수도 구할게요. 이웃해서 앉는다는 얘기는 일단 이웃해서 앉으려면 이 3개 중에 하나에 앉아야 되겠죠. 일단 그게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이쪽에 앉거나 이쪽에 앉거나 이쪽에 앉거나.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끝이 아닌 게 여기에서 만약에 이 좌석을 선택을 했어. 여기에 A, B가 이웃하게 앉을게요 했을 때 A,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BA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2명이 줄 세우는 2팩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의 경우의 수 구했습니다. 다음 나는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했으니까 얘는 앉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것보다 사실 지금 위에서 구했다시피 같은 자리에 앉는 거, 이웃해서 앉는 게 더 구하기가 쉽거든. 전체 경우에서 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 A, B는 내가 안 쳤잖아, 위에서. AB 안 쳤거든. 그럼 AB가 이렇게 앉았다 칠게요. 여기에 뭐 AB가 앉든 BA가 앉든 이 자리는 AB가 일단 앉았어. 그럼 이제 자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자리에 다섯 명이 앉아야 되거든. 그게 5팩이죠. 이게 전체 경우야. 여기에서 이웃하여 앉지 않는 데 쓰니까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CD가 이웃한다. 어떤 경우가 되겠죠? 요 자리나 요 자리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CD가 앉든 DC가 앉든 자리 바꾸는 2팩. 맞아요? 만약에 해서 여기를 정했어, 또 CD가. 그럼 나머지 3명이 여기에 줄 서야 되니까 곱하기 3팩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AB 먼저 앉혀놓고, 그 다음 나머지 앉는 경우 구했으니까 이 두 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해야죠. 둘 다 선택해야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3 곱하기 2팩 곱하기 5팩 마이너스 2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이다. 정리해 봅시다. 얘는 6 곱하기 자 5팩은 5, 4, 3, 2, 1 곱하니까 120 마이너스 6, 2, 2네요. 2는 4, 4, 6, 24 이렇게 되네. 맞아요? 자 빼봅시다. 빼보면 6 곱하기 96이 되네. 6, 6, 36에 6, 9, 54, 576 해서 경우의 수는 576가지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구해보면 이웃하여 않는 게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웃하지 않아라 하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계산해 주시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거. 자, 오늘은 이렇게 네 문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럼 안녕.